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7월 10일은 그 우리 국군 중에 이제 백선엽 장군이라고 계시죠. 백선엽 장군이 이제 사망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백선엽 장군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 광화문 앞에 이제 나름대로 빈소가 꾸려진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저도 그때 가서 그 빈소에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죠, 사실은. 그야말로 만주 육군 군관학교 이제 출신으로서 간도 특설대에서 이제 장교로 복무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 그 광복군을 뭐 공격을 했다, 이런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친일파다 이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음 해방이 되고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반도, 인제 조선반도죠, 그때 당시에. 그 반도를 떠나서 뭐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아니면 여타의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 아는 사람 즉 음 한반도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살면서 일제 치하를 이제 겪어온 사람들 모두가 친일파라고. 그래서 그 말이 던져주는 의미는 사실은 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때 당시 하늘이 그야말로 일제의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낳자마자 피덩이가 여기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외놈들의 치하니까 나는 살기 싫다 하고서 나오자마자 피덩이가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나라에서 음 사실 그것이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자각을 하기 이전에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인제 공부를 해야 되고, 학령기가 되면 또 나름대로 비록 일제 치하지만은 자기 꿈을 키워야 되고 또 그걸 실현해야 되고,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어떤 본능을 따라서 인제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한테 음 '친일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나라를 떠났든 나라를 떠나지 않았든 음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맞서서 싸우고 독립운동을 한 모든 분들의 어떤 노고라고 그럴까? 그건 정말 높이 사야 되죠. 그리고 고마운 일이고. 하지만 그때 당시 인구가 뭐 예를 들어 2천만 이었다 치면 2천만 이 전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다 그렇게 살면 그것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인제 또 세상이 바뀌면서 거기에 인제 맞게끔 인제 살아오다가 인제 죽는 것이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생인데, 그러한 어떤 삶의 궤적을 보고서 '과연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타당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뭐 어찌 됐든 백선엽 장군이 이제 6.25 사변 때 다부동 전투에서 또 혁혁한 공을 세우고서 또 어 이 땅이 공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맞이했던 일제의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갖고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삶을 재단해서 비판하고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토착외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토착외구가 아니더라도 뭐 방법이 없죠. 뭐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음 그러한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던져 보고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그게 실천 가능한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지나간 과거 속에 있던 상황을 가정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허구죠. 자, 오늘 백선엽 장군이 인제 네 사망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음 그가 조국 근대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언제부터 이 조국이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는데 조국 근대화라는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어떤 어 일생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좀 훑어보고, 거기서 교훈을 삼을 것은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그 비틀즈 데이라고 합니다. 물론 비틀즈 하면 그 영국 밴드죠. 물론 미국에 가서 이제 큰 이제 흥행을 이루고 성공을 한 그, 밴드인데, 물론 뭐 영국이란 시장에 비하면 미국이 엄청 넓죠. 미국을 가서 뭐가 흥행을 해야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이 나는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또 비틀즈는 그렇게 해서 정말 음악으로서 한 시대의 획을 그은 그런 그 그룹 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비틀즈 데이라고 해서 뭐 영국이나 아니면은 그 독일 일부에서 이제 그런 그 어떤 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실은 작년에 제가 비틀즈 데이라고 해서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 영상을 좀 같이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또 비틀즈 데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선엽 그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20년 11월 23일생이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이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1930년이었는데, 어찌됐든 우리 앞 세대는 이제 뭐 대부분 완전히 연로하셨거나 돌아가신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남긴 업적이 사실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음, 이 백선엽 장군이 이제 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군인이 돼갖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하는 그 시점에서 뭐 어찌됐든 그 정부 요소 요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그 이제 한 분이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네, 한번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관이 이제 수원이네요. 수원 백시가 되겠습니다. 오는 우천 운산이라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등을 지낸 군인이자 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간략하게 한번 본다면은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제9기 간도 특설대에서 장교로 복무를 이제 했네요. 그리고 1945년경에는 만주군 중위로 있을 때 광복을 맞아 이제 평양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원래 출신이 뭐 이제 이북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독립운동가 조만식 그 선생의 그 비서로 활동을 이제 그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 대구석으로 보죠. 그런데 이제 소련군이 진주를 하면서 뭔가 이제 그들의 행태에 어,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 해에 12월에 그 이제 월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6년에 군정이 남조선 국방경비대 제5연대 중대장으로 그 이제 들어갔네요. 뭐 육군 군관학교 출신이니까 이제 뭐 일종의 군에 대한 어, 어떤 특성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1949년 5사단장을 역임을 했고 1950년 개성에서 제1사단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6.25 사변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참전하게 됐죠. 개성이 이제 6.25 때, 6.25 발발 때는 38선 이남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한의 영토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휴전선이 이제 어,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는 걸로 그어져 있어갖고 지금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북괴군에 패퇴하여 수도 서울이 조기 함락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참 모든 그 어, 우리들의 그 어떤 자료가 상당히 좀 이상하게 쓰여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음표를 해놨는데 뭐 저 정도 그 책임을 그 묻고 얘기를 하려면은 또 그만큼 공도 있었던 때가 있겠죠. 네. 국, 그 38선을 지키는 그 여러 그 군대가 있었는데 음, 특히 일개 사단을 담당하고 있던 그 사단이 밀리면서 서울이 조기 함락된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더군다나 6.25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겁한 전쟁으로 가만히 넋놓고 있는 사람 뒤통수를 후려갈긴 그런 전쟁이나 다름없는 아주 그 치졸한 전쟁이었죠. 시작 자체가. 뭐 당연히 서울이 함락되는 거는 시간 문제의 어떤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은 후세 사람들이 저렇게 그 기록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다부동 전투에서 이제 전공을 세우며 32세에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대장으로 승진을 했다라고 돼 있죠. 지금 여러분들 그 32살짜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죠, 애. 애예요, 애, 진짜. 그야말로. 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생각해보면 애들이 전쟁을 한 겁니다, 6.25가. 물론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급박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저렇게 함부로 뭐 비난한다거나, 그다음에 어, 뭐 요새는 붓이 아니라 컴퓨터 자판으로 글씨를 치는 거지만 컴퓨터 자판을 손가락을 함부로 놀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고 미국 은성 무공훈장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휴전회담 때 한국 측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 휴전문서 조인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편 후에는 교통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 대사 역임도 했고, 그다음에 어, 종합화학 에탄올 사장도 겸임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제 백인엽 씨죠. 네. 백선엽, 백인엽해서 그 선자와 인자를 따서 이제 어, 선인재단을 설립했죠. 지금 인천대학교가 이제 선인재단 소속입니다. 음, 선인재단이 옛날에 설린재단이라고 그랬었는데 2020년 7월 12일 날 바로 오늘이죠. 99세의 나이로 별세돼서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때 음, 그 빈소가 광화문에 이제 설치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문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유년 시절 한번 보겠습니다. 7살의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주변에 의지할 친척이 없어 홀어머니 아래에서 동생들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했다. 그의 어머니는 길쌈과 밭일, 누이들은 공장의 여직공으로 입사하여 가정의 생계를 꾸렸다. 유년 시절에 그는 말이 좋고 내성적이었으며 군인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변변치 않은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1939년 평양사범학교를 졸업 후에 교직에 종사를 했다. 그러나 군인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만주국 봉천군관학교에 진학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 뭐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대구 사범을 졸업하고서 교직에 있다가 어, 군문으로 들어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만주 시절이 시작이 되는데 만주 시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941년 12월 30일 날 만주 봉천군관학교 제9기로 졸업하고 연습 군관을 거쳐서 만주군 소위로 인관이 됩니다. 1943년 2월 간도 특설대로 전근이 돼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간도 특설대는 만주국 북부에 있던 사회주의 계열 민족 해방 세력인 팔로군 조선의용대 동북 항일연군을 토벌하기 위한 특수 목적을 띤 북방 공산 게릴라 토벌 부대였다. 그래서 모두 108차례 토공 작전을 이제 벌였다고 있습니다. 1943년 12월 러성에서 간도 특설대 기방련 소속으로 팔로군 공격 작전에 이제 참가를 했다고 되는데 정말 의미가 애매모호한 그런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이제 벌어지죠. 근데 백선엽과 간도 특설대는 여기서 1945년 1월까지 항일 세력을 상대로 작전에 참여했다. 작전이 끝나자 그는 원대복 기명을 받고 귀대를 했고 1944년 가을에 평양에서 노인숙과 결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당시 백선엽은 만주군 헌병 중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는 소련의 만주 점령으로 명을 구해서 강제 무장 해제가 됐다. 그렇죠. 소련이 이제 들어오면서 뭐 일본군은 전부 무장 해제를 시켰으니까. 물론 뭐 미군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런데 여기 이제 간도 특설대라는 그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뭔가 백선엽 장군의 행적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려고 한그 노력이 많이 엿보입니다, 지금. 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토착외국이라고 또뭐 비난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1920년생이었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탁 떠서 응애 응애 하면서 울고 보니까 그게 일제의 하늘이었어요. 어떡하란 얘기예요. 응? 그리고 일제시대를 살면서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뭐 군대를 가든 먹고 살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살지 말고 죽으란 얘기인가요? 응?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는지 참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어, 조선이라는 나라를 넘겨준 사람은 황제라고 아주 극진히 극찬을 하면서 그 땅에 태어나갖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뭔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일조한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는 그 부류들은 음, 저는 그 이념적으로 상당히 그 붉은 물이 들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고 이 써 있는 자료들을 보면 그런 그 냄새가 너무나 강해요. 정말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왜 이런 식으로 분칠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뭐 자 어찌 됐든 해방이 되고 이제 미 군정이 시작이 되죠. 1945년 8 월부터 12 월까지 그는 조만식의 비서로 활동을 했다.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뭐 조만식 선생도 민족주의 운동에 참가를 했지만은 북한에 들어온 공산주의 체제를 인제 피해서 194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요. 월남을 인제 한 거죠. 예. 어찌 됐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백선엽 장군도 이제 반공주의자로 인제 변신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역시 군문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945년 12월 5 일에 만들어진 군사 영어학교 1 기생으로 입학을 했고 1946년 2월 26일 날 인제 임관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임관한 거죠, 장교로. 그런데 이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국방경비대 육군 부위 즉 중위로 인제 임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소위로 임관이 됐기 때문에 '중위로도 임관이 첫 번부터 되나?' 인제 이런 생각이 쪼끔 그 의아한 듯한 그런 제가 예 그 그런 그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뒤 같은 해 1월 15일 날 창설된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 연대장을 맡았다. 중위로 그 인제 임관이 됐는데 연대장을 맡았다. 그만큼 그때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이 그러니까 인재가 없었던 거죠, 그 시대에. 그다음에 인제 부산으로 이동해서 인제 미군 물자 관리 감독 업무를 인제 완벽하게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군수품 빼돌리는 군함업자를 막 인제 족발을 해서 그 물자의 분실률을 2 에서 3%로 낮췄다. 이건 뭐 획기적인 거죠. 이게 인제 미군이 그 백선엽이라는 그 인물을 인제 믿고 신뢰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제 조병옥 박사의 건의로 미군정 하에서 국방부 격인 통일부가 조직이 되자 그는 통일부로 대기 발령되었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1948년 4월 통일부 정보국 국장에 임명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 경력은 뭐 앞에서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1941 년에 인제 만주 봉천 군관학교를 인제 졸업을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인제 말씀드렸듯이 1947년 1월 달에 제5 연대장 저 때는 벌써 중령이 돼 있었네요. 음 자 그다음에 인제 48년 12월 달에 대령 진급을 했고 그다음에 49년 7월 제5 사단장에 부임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제 50년 4월 달에 제1 사단장으로 인제 어 보임이 돼서 1 사단장이 됐는데 저때 당시에 그 인제 사단장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 교육 받으러 간 사이에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러니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이 됐는데 뭐 이쪽에서 교육받다가 거기 가 갖고 무슨 전투를 그 바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습적으로 밀고 내려오는 건 더군다나 그 T-34 소련제 탱크를 그 앞세워서 야포를 쏴대면서 밀고 내려오는 그런 그 중무장한 괴뢰 집단을 갖다가 뭐 막는다는 게 사실 그 불가한 거죠. 근데 거기서 뚫렸다라고 인제 뭐 서울 함락의 뭐 원인을 제공했느니 이따위로 그 평가하는 인간들은 뭔가가 흠집을 내고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호소하려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950년 7 월에 인제 중장으로 진급을 하고 다음해 4 월에 소장으로 진급을 해서 1 군단장이 되네요. 사실은 뭐 전쟁이 나고 1년 정도 후에 인제 휴전회담이 인제 진행이 되죠 사실은. 인제 휴전회담 한국 대표로 인제 나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 낙동강 전투에서 인제 이 다부동 전투를 인제 지휘를 했죠. 너무 그 국군이 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이 장군이 사단 그때 뭐 사단장이었을까요? 어떻게 그 직급은 제가 잘 직책은 잘 모르겠는데 어 그 "내가 앞장을 서겠노라. 그리고 내가 후퇴를 하면은 그 부하들 보고 나를 쏴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제 어 그 부하들을 이끌고 인제 "앞으로 나가서 전투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선엽 장군이 높이 평가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가 뭐 지휘관이라고 해서 저 뒤에 앉아서 상황 파이나 보면서 그렇게 전쟁을 치렀다라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을지도 모르죠. 그만큼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가면서 전투에 임했던 분이 바로 이제 백선엽 장군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음 1952년 7월 달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1953년 1월 달에 대장으로 진급을 했고, 그다음에 뭐 참모총장, 1960년 5월 달에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글쎄요, 60년 4월 달에 이제 4.19가 있었고, 그다음에 61년 5월 달에 5.16 군사혁명이 있었는데, 군사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제 딱 1년 전에 전역을 했네요. 사실 이제 백선엽 장군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그 이제 인연이 있죠. 그 여순 14연대 반란 이제 사건 이후에 이제 공산 게릴라 소탕도 하고 수군 작업을 이제 지휘를 했는데, 사실 이때 이제 박정희 그 그때 당시에 박정희 중령인가 대령인가, 음, 그 박정희 그를 살려준 거죠. 백선엽 장군이.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표현이 돼 있습니다. 어찌 됐든 숙군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에게 그 당시에 이제 전향을 이제 권고를 해 갖고서 이제 구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참 이걸 보면은 정말 참 역사라는 게 참 정말 기가 막히고 묘하다는 걸 느낍니다. 만일 저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형이 됐었다라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게 인간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6.25 사변이 일어나고서 1950년 4월 22일 날 일사단장으로 부임을 해갖고 6월 14일부터 시흥소재 보병학교에서 고급 간부 재훈련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근데 이제 25일이니까 딱 11일 후에 이제 6.25가 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7시, 6월 25일 날 아침 7시에 사단 작전 참모 김덕준 소령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죠. 사단 장각하 전방에서 적이 전면적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개성이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개성은 벌써 점령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백승엽 장군이 받은 6.25 사변에 대한 첫 번째 그 이제 보고였다. 참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뭐 저도 군대 생활을 해보고 장교로서 어, 소대장으로서 이 참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지만 저런 보고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뭐 육군 중위 출신이 뭐 대장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은 어찌됐든 백선엽은 급거 귀대를 해서 일사단 지휘를 하였으나 북한 탱크에 밀려서 후퇴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일 뒤에 북계 탱크가 서울을 점령을 했는데 뭐 글쎄요. 아주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때 당시에 그 지휘관이었으면 어떻게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개성 문산지구 고랑포지구 전투 여기서 이제 전투를 한 거죠. 북해군하고 교전을 하고 맞서서 싸웠는데 결국은 뭐 화력이 부족하니까 장비는 부족하고 6월 26일 날 이제 퇴각을 해서 어떤 사단 편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후퇴를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후퇴를 하면서 서울을 내주고 어 이제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싸운 거예요. 그 목숨을 내걸고 싸운 사람을 그렇게 비난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비난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제가 다부동 전투가 있었죠. 언젠가 그 대구에서 안동을 쫙 가다 보니까 다부라는 그 어 나들목이죠, 인터체인지. 그걸 제가 보서 '아 여기가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가 있었던 데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다부동 전투를 인제 치르면서 어 이번에 보면은 마이크 앨리스 미군 27년 대장 마이크 앨리스 대령이 "전선 좌측에 한국군 부대가 무단 이탈하고 있다."라고 다급하게 전황을 알려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인제 백선엽 장관이 나가서 보니까 한국군이 후퇴를 하고 있었고 당시 병사들은 이틀을 굶은 상태였으나 그래서 인제 후퇴하는 국군을 막으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저 사람들이
미군이죠.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도 좋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다시 그 병력을 이끌고 전투에 임했다. 응? 그야말로 전설 같은 그런 그 전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얘기하면은. 참 인간이란 건 이상해요, 심리가 좀. 그다음에 이제 일사후퇴가 또 이제 있었죠. 예.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럼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9.28 수복이 되죠, 서울 수복이. 사실은 이 중심 깊게 그 이제 북괴군이 이제 내려왔다가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하면서 이제 허리를 끊어버리니까 이거 뭐 보급로 탈출로 뭐 다 끊긴 거죠. 그러니까 이 물론 많은 그 병력이 북한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음, 지리산 이런 산속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된 그 북해군이 엄청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게릴라 전쟁을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괴롭히죠. 저는 저런 인간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 갖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 갖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정말 참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이건 진짜. 자, 어찌 됐든 3번 보겠습니다. 그 후 육군 제2군단장을 거쳐 1952년 7월 32세로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이 됐다. 이때 미군의 벤 프리트 장군과 함께 한국군 증강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 이게 벤 프리트 장군이 한국 국군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유교하면은 메가더 장군뿐이 이제 이름이 기억에 없죠, 사실은. 뭐 워커힐 생각하면 이제 워커 장군 있고 뭐 그런데 이 벤 프리트 장군이 이제 와갖고 사실은 뭐 국군이라는 그 존재가 훈련도 안 돼 있는데 다 보급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그 국군의 어떤 체제를 갖다 그 갖추게끔 한 사람이 바로 벤 프리트 장군이라고. 그래서 국군의 아버지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휴전이 이제 됐죠. 네. 어찌 됐든 신뢰도 미국이 신뢰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다음 영어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영어도 이제 잘 구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이제 그 신임을 받았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숙군 과정에서 박정희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령인가요? 그 구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5.16 군사혁명 이후에도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요직을 많이 이제 담당을 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참모총장이 이제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그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참모총장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항 그냥 이렇게 자료로 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역이 돼갖고서 뭐 대사로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교통부 장관이 돼서 이제 서울 지하철 일기 지하철 하면은 이제 청량리에서 서울역이죠. 1974년 8월 15일 날 개통이 됐습니다. 그날 지하철 개통도 됐지만은 그 문세광이가 국립극장에 이제 잠입을 해갖고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암살하려고 저격을 했는데 그 흉탄이 유병수 여사가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병수 여사가 그날 돌아가십니다. 참 나쁜 놈들이에요. 음. 그다음에 이제 퇴임을 하고서는 이제 반공 안보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기업체에 가서 음, 그 기업도 이제 그 경영하고 그다음에 뭐 그지 이제 음, 경영대학원,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같은 소위 그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의 경영대학원 모두 나왔네요. 1979년에 정계 은퇴를 했고서 이제 사회원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저희 그 이제 1980년대 들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점이 이제 많이 이제 드러나서 81년 초 선인재단 간부들의 비리, 부패 행위가 문제가 돼 책임지고 이사장직을 사퇴를 했다. 참 진짜 이 부정부패 정말 뿌리도 깊지만은 근절이 안 되는 게 바로 저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988년에 군관아를 연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1989년 성우회 장군들 모임이죠. 예비역 장군들 초대 회장을 이제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그 이제 요직을 이제 거쳐서 14번 볼까요? 2013년에는 미 8군 명예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네. 대단한 사람. 2016년에는 한국인 최초
미팔군 사령관 이취임식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팔군 사령관 이취임식에는 한국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는 게 보네요. 뭐 지금이야 달라졌겠죠. 자, 그다음에 뭐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거 있죠. 거기서 이제 친일 인사 인명 사전에다 이제 뭐 이름을 올리는 뭐니 뭐 어찌됐든 그 명단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네, 뭐 일단 그렇다 치고요. 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From 부산 to 판문점. 네. 군관하 실록 지리산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네, 6.25 사변 발발일이죠.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조국이 없으면 나도. 이제 논란이 또 이제 있죠. 물론 논란을 또 만들어내는 걸 아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백선엽 장군은 스스로 자신이 죽으면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해달라. 그런데 이제 어, 바로 그 일제에 이제 부역을 한 친일파다 해갖고서 이제 음, 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될 수 없다. 뭐 말이 많았었습니다, 저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충원에 이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돼 있습니다. 저는 가보질 못했지만 저희 친구들이 이제 사실 저희 친구들이나 저나 다 부모님이 다 저 백선엽 장군과 같이 6.25 때 같이 6.25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다 현충원 이런 데로 이제 모시는 그 동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어, 그 7월 4일 며칠 전이죠. 7월 4일 날그 선산에 그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바로 동작동 국립현충원 이장을 그 이제 해서 현충원에 안장을 해드렸거든요. 사실 무공수훈자이기 때문에 훈장도 받았고 뭐 당연히 국가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어, 저 자신도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는 게 훨씬 더 명예롭고 후손들 보기에도 좋겠다 싶어갖고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동작동 현충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만주군 출신, 그 다음에 뭐 음, 친일 인사다 뭐 이래 갖고서 이제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의 부모를 보면 또 그것도 다 뭐, 일본 헌병 출신이고, 일제 부역하고 다 했던 놈들이에요. 그거 생각하면은, 물론, 뭐, 내세워놓고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걸 놓고서 자꾸 그 편을 가려고 정치화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정말 6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정말 그 태산같이 높은 나라였잖아요. 더군다나 80년대 뭐 동경을 팔면은 미국을 사느니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산으로 보였던 일본을 지금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이런 앞세대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그걸 놓고 알고 떠드는 인간들이 뭔 일을 해갖고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그 철딱서니 없는 인간들 때문에 2023년에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정권이 자유우파 정권으로 바뀌어갖고서 좀 마음 한 구석이 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부풀린 공적, 뭐 아까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라고 하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마치 다부동 전투를 혼자 다 백선엽 장군이 치른 것 같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또 그 이제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낙동강전선을 뭐 혼자 지켰겠어요? 전부 다 같이 지킨 거지. 그러나 음,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라고 얘기한 거 그래서 미화되는 거하고 우리가 그 참 열사로 알고 있는 이준 열사가 뭐 음, 헤이그에서 할복을 하고 청자를 그냥 길바닥에 흩뿌려가면서 뭐 순국을 했느니 뭐니 이제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사실은 병사했다는 얘기가 병사했답니다. 그 교과서 만든 교육부에서도 다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거. 어떤 게 더 합리적인 아름다움인지 그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서 나라를 지키느라고 싸운 사람들을
그렇게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그 비난하는 사람 정말 천벌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백선엽 장군께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날인데 어, 물론 빈소에 가서 저도 이제 예의를 표하면서 정말 명복을 빌고 뭐 비록 음, 죽음이라는 경계선 이후지만은 평안하시라고 이제 인사를 했지만은 정말 곰돌이 같이 거수경례를 붙여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삶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또 비틀즈 데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난해 7월 10일 날 비틀즈 데이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비틀즈 데이는 뭐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게 아니고 뭐 영국하고 뭐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이런 비틀즈 데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 주소를 더보기 링크에 걸어놓을 테니까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7월 10일 백선엽 장군의 에, 그 유명을 달리한 그 날을 생각하면서 백선엽 장군의 그 일대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비틀즈 데이라고 하니까 비틀즈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를 올려놓았으니까 좀 일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